안녕하세요. 벤치라는 남자 하루입니다. 자, 오늘은 시험 보러 가실 때 어, 준비사항, 유의사항, 시험장에서 내 유의사항들을 좀 얘기하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들어오신 님들 있으면 질문과 답변도 받고 제가 아는 것도 말씀도 해드리면서 그렇게 공유를 좀 하려고 하거든요.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감기가 걸려갖고 엄청 아파요. 미칠 듯. 그래도 약속은 약속이니까 목요일날 9시에 방송한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들어와 있어요. 9시가 아직 안 됐으니까 스탠바이 전이고, 9시가 되면 방송 얘기 저기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시험장에서 분위기 있는 그런 얘기를 좀 할 거니까. 물 좀 떠야겠다. 일단 제가 혼자서 떠들자면, 시험장 가실 때 이제 시험장에 딱 도착을 하세요. 그럼 시험장에 딱 도착을 하면 사람들이 막 많이 보일 거잖아요. 그러면 다 하얘. 신발부터 신발도 실내화 같은 거 신고 와갖고 실내화 신고 오고 흰색 바지에 흰색 티에, 거기다가 시험장 들어가면은 어차피 흰색 가운 입을 건데 근데 흰색 바지랑 흰색 신발을 신으라는 규정은 없거든요. 그거 안 신었다고 해서 감점 대상은 아닌데 다 그렇게 해왔더라고요. 그리고 보통 그렇게 입고 가는 것들이 피부 자격증에서 좀 그렇게 입고 가요. 흰색이 좋다. 근데 지금 추워 죽겠는데 겨울 다 오는데 흰색 입고 다니고 그러시니까, 어쨌든 그런 거 그렇게 감점 요인이 아니라는 것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일단 들어가시면, 저는 제 생각에는 한 30분 정도 일찍 들어가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일찍 들어가셔서 자리를 좀 선점을 하세요. 그 대기실 자리를. 그래서 여유롭게 쓰시는 게 좋아요. 물론 30분 이전에 오셔갖고 다 벌써 앉아 계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30분 정도 있다가 들어가시는 걸로, 전에 들어가시는 걸로. 2019년도에는 상시로 이제 넘어간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그게 보니까 공지를 보니까 12월 초나 중순 정도에 확정이 난다고 하거든요. 상시로 넘어가게 되면 메이크업 자격증이 1년에 4번 있는 게 아니라 아마 거의 매달 생길 거예요. 매달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조금 더 시험이 이제 1년에 딱 이제 2년, 계도 기간 딱 2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다음 연도서부터 2017, 2018년도 지나고 나서 2019년도, 이때는 이제 상시로 바꾸면서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마 19년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좀 더 많은 변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 규정이 지금 특별하게 변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그 시험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라는 거. 시험 일단은 월 4회가 아니라, 그러니까 연 4회가 아니라 월 1회 또는 회화처럼 2주에 한 번씩 그렇게 있어서 자주 시험을 보게끔 할 수 있는 제도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거는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헤어 같은 경우는 상시로 보잖아요. 피부랑 헤어는 상시로 보잖아요. 근데 지금 네일 아트랑 메이크업도 좀 상시로 아마 보게끔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규정이 바뀌어서 그래서 매달 시험을 볼 수 있게끔, 좀 오래 기다리지 않고 매달 시험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아마 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시험장을 가시게 되면 아까 전에 얘기를 했는데
메이크업 시험장에 가시면 저는 한 30분 정도 일찍 들어가셔서 그 대기실, 그러니까 시험장과 대기실이 조금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그 대기실에서 이것저것 체크를 하게 되는데, 그 대기실에서 좀 일찍 가셔갖고 한 30분 정도 전에 가셔갖고 모델하고 이제 본인도 가운을 입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모델 터번 해주고 어깨뽀 해주고, 어깨뽀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어깨뽀 해주고 그다음에 좀 준비를 먼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대기실 안에서는 보통 선생님들이 이제 시험 시간 전에 쓱 돌아다니면서 이제 뭐 반영구 눈썹이 돼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잘 체크하고 돌아다니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실 때 좀 여유롭게 막 서서 그러지 마시고 좀 일찍 가셔갖고 자리에 앉은 채로 이제 좀 검사도 받고 이제 시험 준비를 좀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럼 거기서 주민등록증 꼭 챙겨 가셔야 되고요. 모델도 챙겨 가시고 저기도 시험자도 챙겨 가시고 그래서 좀 잘 챙겨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휴대폰은 어차피 지금 들고 가야 거기다 둘 다 반납을 하기 때문에 휴대폰은 이제 뭐 잘 꺼갖고 이제 반납하시고 시험을 들어가실 거예요. 그리고 복장에 대해서 아까 전에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복장 같은 경우에는 그냥 깔끔하게 흰색 라운디티든 브이넥이든 상관없고, 가운 어차피 입으실 거잖아요. 흰색 가운 입으실 거니까 상관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바지는 깔끔하게 입고 가세요. 굳이 뭐 제가 생각할 때 흰색 바지 그렇게 뭐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남들 지금 다 오면은 많은 사람들이 뭐 흰색 바지랑 실내 운동화까지 다 챙겨 오시는데, 막 비 맞고 그러지 않는 이상은, 비 오고 막 그러지 않는 이상은 굳이 막 그 정도까지는 하실 필요 없어요. 그게 흰색 신발하고 흰색 그 실내화하고 흰색 바지 안 입고 갔다고 해서 그게 감점 대상은 아니에요. 대신에 이제 뭐 네일아트, 반지, 팔찌, 목걸이 이런 거는 다 액세서리는 다 빼고 가시는 게 맞는 거고요. 귀걸이까지 다 해갖고 다 빼고 가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시험장에 먼저 들어가요. 모델 검수가 다 끝나면 이제 시험 준비하기 위해서 시험장으로, 뭐 오전에 8시 시험이다 그러면 시험장에서 이제 조금 일찍 들어가서 8시에 입시를 해요. 입시를 해갖고 세팅을 먼저 하게끔 해요. 자, 세팅해 주세요. 그러면 뭐 한 5분, 10분 주거든요. 그때 자기 거 가지고 가서 세팅을 싹 다 해서 세팅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모델이 들어와요. 모델이 들어오시면 앉아갖고 가만히 계시면 짜잔 하고 이제 시험 과제 1과제, 2과제, 3과제, 4과제 뭐가 나올지가 보통 그렇게 나오거든요. 1과제, 2과제, 3과제, 4과제. 1과제, 2과제, 3과제, 4과제가 한 번에 보통 다 나와요. 그러면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속눈썹이 문제잖아요. 1과제 때 뭐 웨딩이 나왔고 2과제가 그레타 가르보가 나오면 일단 1과제 것만 속눈썹에 그 박스에 보통 저희 속눈썹 케이스 이렇게 10개짜리 이렇게 2개가 보통 메이크업 속눈썹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 중에서 한 쌍, 뭐 로맨틱 빼갖고 속눈썹 이렇게 그 빈통 케이스 있죠? 거기다 하나 가져가셔서 거기다 넣어놓고 걔는 이제 아래로 넣어놓으시고 이제 걔로만 시험 보시면 돼요. 그리고 2과제가 끝났다고 그 똑같이 빈통에다가 그 눈썹 이렇게 해갖고 다시 담아놓고 바꾸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1과제, 2과제, 3과제, 4과제가 다 이렇게 나오면 마음의 준비를 그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시험 보러 가시면 시험장에서 이렇게 마주 앉아서 시험을 봐요. 마주 앉아서 시험을 보는데, 학원에서는 보통 이렇게 뭐 학원에서 배우시는 분들 거울 앞에 두고 거울에서 이렇게 서갖고 하시잖아요. 마주 앉아서 시험을 보시는데 약간 좀 아마 불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시험 보시기 전에는 한 번쯤은 마주 앉아서 시험을 한 번쯤 그 시험 보는 그거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거울에서 높이 있어서 보는 거랑 내가 눈높이를 맞춰서 마주 앉아서 시험을 보는 거랑은 되게 많이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서서 하셔도 되지만 모델을 앉힌 상태에서 서서 메이크업을 하셔도 되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서로 앉아서 눈높이를 맞춰보고 메이크업 연습을 한번 하시고 가시는 게 훨씬 좋아요. 안녕하세요.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지금 목소리가 너무 맛이 가서 감기가 톡톡히 걸렸습니다. 그래도 9시에 다시 한번 지금 오신님들 못 들었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중요한 게 2019년부터는 메이크업이 상시로 바뀐다는 얘기가 있어요. 상시로 바뀐다라는 거는 1년에 4번 보는 게 아니라 정기 시험이 아니라 수시로 본다는 거예요. 한 달에 뭐 한 번도 볼 수 있고 지금 뭐 헤어가 2주에 한 번씩 거의 보거든요. 상시 시험으로. 그렇게 바뀔 수 있거든요. 그것들을 참고하시면 2019년도에는 그래서 떨어지셔도 시험을 이번 1월달에 2월달에 떨어지시면 또 3월달에 또 보실 수 있고 4월달에 보실 수 있고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또 시험장에 또 가서 좀 주의하실 점이 보통 이렇게 가운 이렇게 긴 거 입으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 가운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도구를 쓸어버려요. 그래서 넘어뜨리는 것도 많이 봤다고 하고 저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지우씨 안녕하세요. 가급적이면 가운은 뭐 긴팔이 있으면 어쩔 수 없지만 반팔을 안에 입고 어쨌든 이 가운은 좀 반팔 착용을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걸리적거리지 않는 데에서 얘를 좀 접어서 착용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은 좋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또 질문 중에서 그런 질문이 좀 있었어요. 그 브러쉬는 빨아야 되나요? 아니면은 빨아서 가나요? 아니면은 안 빨아서 가나요? 아니면 뭐 빨아서 가나요? 털고 가나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브러쉬는 물론 빨아서 가는 게 되게 좋긴 해요. 그런데 브러쉬 빨고 안 말르면 어떡해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뭐 한 이틀 전에 빨아갖고 바싹 말려갖고 가시겠죠? 근데 연습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근데 사실 지금 제가 보면 이 브러쉬 이 상태거든요. 그래서 제가 잘 안 지워지는 이런 색깔 컬러를 좀 묻혔어요. 얘도 굳이 안 빨아도 이런 티슈나 키친타올에다가 자 보세요. 보이시죠? 제가 다 이렇게 그냥 비벼서 닦아낼 거예요. 잘만 이렇게 모만 상하지 않게 브러쉬 모만 상하지 않게 잘 비벼서 컬러만 이제 안 나오게 하면 원 브러쉬 그대로 가져가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굳이 빨아갖고 자주 빨면 안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잡고 털어서 가시는 것도 뭐 블랙도 다 털려요. 물론 컬러가 조금 잘 안 나오는데 얘 지금 다 빠졌죠? 다 빠졌고 얘는 지금 아까지 비벼서 뺀 거고 지금 보면은 이제 컬러 안 나오고 그죠? 깨끗하게만 해서 이렇게 청결한 상태로 유지해서 가시면 되고 브라운색이나 뭐 블랙 그것도 다 이렇게 털면 다 빠지니까 그런 걱정하시지 마시고 이렇게 그냥 잘 털어서 깨끗한 상태로만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뭐 감점 받고 이러는 요소는 없을 거예요. 브러쉬를 어떻게 일일이 다 빨 수는 없죠. 그리고 거기 있는 감독관도 이게 브러쉬가 다 깨끗한지 안 깨끗한지 한 20-30명 들어가 있는데 그걸 일일이 볼 수는 없잖아요. 뭐 시작하면 벌써 브러쉬에 다 섀도우랑 다 묻혀져 있는데 그리고 매 시간 1과제, 2과제, 3과제 때 그걸 다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해놓고 잘 털어갖고 놓은 상태에서 대신에 파운데이션 브러쉬를 가지고 가신다면 파운데이션 브러쉬는 조금 깨끗한 상태로 가져가시는 게 처음 시작할 때 좋으실 것 같아요.
파운데이션 브러쉬가 뭐 묻어있고 이렇게 좀 갈라져 있고 이러는 것보다는 그거는 조금 깨끗하게 세척을 해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조금 주의해야 될 상황들, 어쨌든 들어가서 시험을 보실 때 긴장을 많이 하셔서 생각보다 물건들을 많이 떨어뜨리세요. 물건들을 많이 떨어뜨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점 당해야지. 그리고 눈치 보셔서 만일에 면봉 같은 거 떨어뜨리시면 발로 이렇게 밟고 이렇게 하세요. 저도 한번 그때 그랬었는데 발로 밟았거든요. 이렇게 해주시고, 다른 궁금한 것들이 없으신가 봐요. 자, 시험, 일단 중요한 게, 아니요, 그럴 필요 없으세요. 분첩에 있는 로고랑 화장품에 있는 로고 가려야 되는데, 로고 가리시면 안 돼요. 그냥 그대로 놔두시면 되고요. 뭐가 안 되냐면, 보통 이렇게 마킹 해놓잖아요. 뭐 파란색, 뭐 얘는 섀도우 몇 번, 먼지에는 뭐 써야 되고, 뭐 써야 되고, 그런 마킹을 해놓으면 안 되지만, 이렇게 로고 나오는 건 상관없어요. 그대로 가져가셔야 돼요. 브러쉬 로고도 상관없고, 그냥 그 로고는 그대로 가져가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 뭐 인식, 이름 써놓으면 안 돼요. 대신에 이름 써놓으면 안 되고, 이름도 무슨 마킹의 표시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마킹 해놓으시면 안 되고, 우선은 뭐 시험장 가셔 긴장 안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매 시험 그 다음에 클렌징 하실 때 시간 1교시가 끝났어요. 이제 시작하고 이제 끝에서 1교시가 끝나면 클렌징을 하세요라고 하는데, 모델이 어차피 밖에 못 나가기 때문에 모델한테 쓸 수 있는 거울을 하나 준비해 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거울을 보고 지울 수 있게끔, 그리고 너무 오일링한 클렌징을 사용하면 얼굴이 다음 메이크업 할 때 좀 미끄러지기 때문에, 그냥 저는 이렇게 제 생각엔 티슈랑 적절하게 뭐 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티슈랑 클렌징 이렇게 잘 오일 클렌징, 그 눈가에 정도 잘 안 지워지는 부분만 오일 클렌징을 하셔 갖고 깨끗하게 닦아내 주시고, 마지막으로 뭐 물티슈나 이런 걸로 잘 해 주시고 기초 발라서 다시 원상 복구를 빠르게 해 주시는 게 좋아요. 본인이 직접 안 해 주셔도 돼요. 모델 보고 하라고 해도 돼요.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시험자는 시험이 끝났다라고 하면은 빨리 그 정리를 하셔 갖고 차곡차곡 정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험 준비하시면 되겠죠. 눈썹도 갈아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3교시가 끝나면 모델은 이제 눈 화장은 지우고 퇴실할 수가 있어요. 눈 화장 정도는 지우고, 지우고 나가야 돼요. 눈 화장 지우고 퇴실을 하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수염이나 미디어 수염이나 속눈썹을 붙일 준비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퇴실하면 모델은 가셔도 돼요. 집에 가셔도 되니까, 모델과 있는 시간은 1, 2, 3, 3교시까지 있고, 그 다음에 시험 보시고 나서 정리해 갖고 나가시면 돼요. 시험장에서 꼭 유의할 사항이라는 거 할 것 같지는 없지만, 일단은 보통 돌아가시는 신문지 좋아요. 그게 물론 그걸 가지고 다 케어가 되죠. 수염 붙일 때 신문지 깔고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괜찮아요. 신문지를 까시던 뭘 깔아놓고 시작하는 건 좋으세요. 그래서 다 케어는 할 수 없지만, 약간 나 위생에 신경 쓰고 있다, 너네 봤지? 그러니까 떨어져서도 이것도 내가 다 치우고 갈게, 약간 그런 느낌? 근데 수염 나오면 정말 수염 많이 날려서 걔네들이 좀 짜증내 하잖아요. 그 감독관이랑 그 청소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웬만하면 학교 같은 데서 깔끔한 데서는 수염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차라리 속눈썹 이렇게 붙이는 게 낫지. 시험장을 잘 골라야 된다는 게 그런 거예요. 수염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 없을까를 조금 고민해 보시는 거죠. 시험 붙이실 때 이 물티슈를 너무 오래 대고 있거나 너무 안 대고 있으면 수염이 안 붙어요. 특히나 지금
그 자격증용이라고 나온 시판되고 있는 그런 병에, 조그만 병에 든 그거는 잘 안 붙더라고요. 그래서 적절하게 거즈로 되셔도 되고, 거즈에 물이 좀 너무 많이 있다. 물론 물 묻혀서 가시겠지만, 물 좀 담아 가시겠지만, 물티슈 없으면 물티슈를 대고 그 위에다 거즈를 올려서 물티슈로 하나 이렇게 턱에다가 싹 밀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살짝 띄워보세요. 그러면 거미줄처럼 뭐가 끈덕하게 쫙 일어나면 그때부터 붙이기 시작을 하시면 돼요. 그때 붙이기 시작을 하시면 아마 그나마 좀 잘 붙을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수염 다 말랐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또 바르셔도 되는데, 처음에 수염 저는 보통 이 한 줄 먼저 바르고 둘, 셋, 얘 마지막에 발라갖고 그렇게 작업을 해요. 뭐 저야 뭐 빨리 붙이니까 한 번에 밑에 한 번 쭉 바르고 다 붙이고 나서 위에 바르고 위에 거 하고 나머지 커팅을 하는데, 방법이 좀 다 틀릴 거 아니에요? 배우신 방법들이. 그러니까 뭐 중간중간에 그래도 안 되면은 다시 스프리트검 칠하셔도 돼요. 그거는 괜찮아요. 자, 이제 수염이란다. 수염 얘기하다 보니까. 시험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조금 많이 들어오셨으면 질문사항 같은 거나 이런 부분 좀 알려드리고, 시험장 분위기도 좀 알려드리고 하려고 했는데, 오늘도 여전히 바쁘신 분들이 있어서, 저는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궁금한 거 없으세요, 지우씨? 내년부터는, 올해가 아니라 내년에 지금 12월 달에 뭐 공시가 다시 뜰런지는 모르겠지만 상시로 바뀌면 시험이 매달 생길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떨어져도 몇 개월을 기다려서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떨어져도 다음에 또 시험을 볼 수 있게끔, 제가 얘기 말씀드렸 전에 뭐 사이트도 블로그니 카페니 다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레오파드 때 스펀지로 그라데이션을 해도 감점이 안 될까요? 그게 가능하세요? 스펀지로 하는 게? 스펀지로 한다라는 거는 섀도우로 발색을 하는 게 아니라 뭘로 한다라는 거죠? 아파물까? 라이닝 컬러? 섀도우요? 그러게요. 섀도우를 그렇게 써도 뭐 안 되라는 법은 없는데, 충분히 발색이, 근데 가능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게 깔끔하게 나오나요? 전 안 해봐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레오파드 문양을 다 스펀지로 하는 건 아닐 거잖아요. 붓으로 그려놓고 이 중간에 그라데이션만 스펀지로 해주는 거잖아요. 그냥 방법은 상관없어요. 방법은 상관이 없는데 조금 뭐 새로운 방법이네요. 새로운 방법이라서 스펀지로 그라데이션. 저도 나중에 한번 해보고 드려볼게요. 그라데이션 스펀지로 하면은 어떤지. 시간은 조금 빨리 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브러쉬도 이렇게 넓은 브러쉬 쓰면은 금방 하던데, 그냥 브러쉬를 이렇게 칠하는 게 아니라 얘를 이렇게 대갖고 이렇게 문지르시는 거예요. 이게 더 훨씬 그라데이션도 좋고, 이런 식으로. 브러쉬를 보통 쓰실 때 이 끝을 쓰셔서 그래요. 그라데이션 할 때는 이 납작한 면을 이용해서 쭉쭉 쓰시면
보통 다 갖고 있는 브러쉬들이신데, 아니면은 조그만 얘보다 조금 더 큰 브러쉬들이 있어요. 그런 거 그 레오파드용으로 하나 사시면 브러쉬 쓰기도 괜찮아요. 그래서 뭐 별건 이제 그렇게 되고, 웬만하면 시험장에는 반팔 입고 가셔서 뭐 안 추우면 반팔 입고 가셔서 최소한 걸리는 거 적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떨어뜨리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또 주의할 점이 뭐가 있을까? 아, 선생님들이 보통 돌아다니긴 하는데 그렇게 막 눈치 보면서 하실 필요 없으세요. 그리고 선생님들 그 감독관이 옆에 쓱 지나가시면 제일 잘하는 걸 하세요. 그냥 눈썹을 막 그리고 있다가 딱 옆에서 그 감독관이 계속 볼 수는 없잖아요. 딱 잡고 눈썹 쫙 그리는 척, 멋있는 척 딱 이렇게 좀 잘 예쁜 폼으로 해갖고 지나가면 수정 보고 그 다음에 다음 거 빨리빨리 넘어가고 그렇게 해주셔야지. 감독관 왔다고 해서 만일에 눈썹 붙이고 있는데 뷰러 하고 있는데 감독관 오면은 뒤에 있다라고 느껴지는 순간 손이 많이 떨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진정을 하시고 그냥 차라리 다른 걸 하세요. 안 떨린 거.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그렇게 하셔갖고 감독관의 눈을 조금 잘 피해서 요리조리 피해서 심장도 좀 덜 떨리게끔 해서 우리 시험을 잘 보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반가운 소식 중에 하나는 내년부터 시험이 이제 상시로 늘어났다라는 거, 이제 늘어날 가망성이 있다라는 거, 그런 게 좀 되게 그나마 뭐 물론 한 번에 원패스 해야겠죠. 웬만하면 한 번에 원패스를 해야 되는데 이제 내년부터 상시로 늘어나면 그만큼 어려워질 거예요. 합격률이 뭐 50% 처음에 시작했었을 때 50%, 뭐 52%에서 점점 떨어져서 56%, 뭐 46% 하다가 2018년도에 지금 이번 년도까지 맞춰지는 게 한 42%까지 맞춰질 거예요. 40%, 2%, 뭐 40%대까지 낮춰지는데, 뭐 내년 되면은 상시로 보면서 이제 연평균 이제 시험 붙는 확률이 그렇죠. 엄청 낮아지겠죠. 40%, 40%대까지 낮아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 마지막 시험을 잘 보시는 게 좋아요. 저희 카페 있거든요. 여기 주소 제가 띄워드릴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혜정님. 아, 정혜님. 아, 또 혜정이랬다. 어떡해. 죄송해요. 거봐. 미안해요. 아, 죽겠네. 본의 아니었어요. 그게 눈에 그렇게 확 들어오지, 그게? 그렇게? 그러면 안 되는데. 식사들 하시고 이제 들어오신 거예요? 아, 저 30분 동안 혼자서 떠들었는데, 거의. 지금 39분째 돌아가고 있는데, 엊그저께는 스트리밍이 너무 부딪혀갖고, 컴퓨터가 뭐랑 지금 유튜브랑 제가 쓰려고 했던 OBS 그 스튜디오라는 거에 프로그램이 부딪혀갖고, 스트리밍이 자꾸 느려지더라고요. 자꾸 버퍼링이 일어나고 끊기고 그래서 오늘은 그냥 처음에 한 것처럼 했는데 이런 데다 여기 뭐 이렇게 이런 거 못 띄워서 좀 그런 게 좀 그래요. 나중에 편집해야지.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그러면 또 한 번 얘기해야 되네. 또 얘기할게요. 주의사항 같은 거. 궁금해 하시는 거. 시험장에서 갈 때 주의하고 궁금해야 될 거. 괜찮습니다. 저는 언제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시험 전에 한 30분 일찍 가기. 30분 일찍 가면 시험장과 대기실이 있어요. 대기실에 한 30분 정도를 먼저 가서 자리를 좀 차지해서요. 늦게 가면 시험 시간 맞춰서 가면 막 서 있고 공간도 없는데 서 있고 짐 내려놓고 이런 거 좀 불편하니까 대기 장소에 가셔갖고 자리를 꼭 잘 차지하셔갖고 모델하고 2명 가잖아요. 그러니까 모델하고 2명 가니까
그 모델하고 2명하고 딱 앉아갖고 머리도 해주고 터번 해야죠. 터번도 해주고 그 다음에 뭐 턱바지 그 터번 했으면 이제 어깨보 해주시고 본인도 옷 그 가운 입으셔갖고 먼저 준비를 하고 계세요. 안녕하세요. 그렇게 준비를 하시고 나셔갖고 그럼 또 뭘 하냐? 가만히 이제 뭐 이제 머릿속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뭘 어떻게 돌아갈. 근데 앞에서 다 이제 그 30분 일찍 오시면 시간이 딱 되시잖아요. 정리를 하고 있으면 모델들 이제 뭐 라이너 했는지 손톱은 어떤지 본인이 맞는지 그 모델들 검사를 하러 검수관들이 쫙 와요. 그래서 자세히 보거든요. 눈썹 문신했는지 눈썹 라인 했는지 속눈썹 연장 붙였는지. 그렇기 때문에 그거 꼭 안 되고요. 사전에 반지 목걸이 다 빼주시고요. 네일 아트 하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네. 일찍 가셔도 뭐 이것저것 준비할 게 많아요. 신분증 꼭 챙겨가셔야 되고요. 신분증, 모델 거, 내 거 두 개 꼭 챙겨가셔야 되고요. 잊지 마시고요. 깜빡해서 시험 못 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자, 네, 안 돼요. 모델도 내일 지워야 돼요. 모델도 내일 지워야 한답니다. 그게 1회 때, 2회 때는 됐었던 것 같은데 이게 바뀐 것 같아요, 규정이. 그래갖고 모델도 다 그냥 지우고 가요. 그리고 굳이 또 말씀드리지만 흰색 신발 가져가면 좋고 뭐 챙겨갈 수 있으면 좋은데 굳이 막 실내화 사갖고 막 하얀색 수의사 마냥 백이천사들처럼 그렇게 가면은 다 흰색에 흰 바지에 흰 티에 뭐 이렇게 입고 오더라고요. 겨울 때 가면은 심지어 패딩도 흰색으로 입고 뭐 저긴 줄 알았어. 그 뭐야 넥센 그 무슨 타이어 광고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 찐빵맨처럼 딱 벗으면 또 흰색이야. 어차피 가운 입으실 거잖아요. 가운 네 감점 안 돼요. 한 이 정도 뭐 문신 이 정도 있으면 그 메디컬 테이프 있죠? 살색으로 이렇게 가려주시면 돼요. 이런 데 있으면 곤란하겠죠, 근데 이렇게 가리면 안 돼요. 이런 데 있어서 절대는 뭐 이런 데는 가리셔도 되는데 모델 요즘에 패션이다 보는데 왜 그런 거를 가리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미용하고 뷰티 하는데 요즘 건달만 하는 게 아닌데 옛날에는 시험 보러 갈 때 그런 게 좀 있으면 위화감이 느껴져 갖고 그런 데지만 요즘에는 그런 위화감 있는 그 문신을 뭐 그렇게 해갖고 이해가 안 가요. 근데 하지 말라니까 안 하는 게 좋겠죠. 또 말씀드리지만 브러쉬는 연습해야 되면 쓰다가 이렇게 깨끗이 닦아서 가시면 돼요. 이렇게 브러쉬 보면 그럼 깨끗해져요. 굳이 막 저는 자주 안 빨거든요. 브러쉬 뭐가 자주 빨면 잘못 빨면은 게다가 브러쉬가 벌어지고 좀 그런 경향이 있어. 물론 말릴 때 잘 말려서 뭐 거꾸로 뒤집어서 말리느니 어쩌고저쩌니 하더라도 벌어질 건 벌어지더라고. 그걸 뭐 풀 매겨갖고 다시 뭐 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니 저는 이렇게 하고 한 브러쉬를 꼭 세척을 해야 된다면 가볍게 저는 진짜 물에 담그는 정도로만 해서 세척을 하지 막 비벼 빨거나 그러지 않아요. 오래 쓰는 지름길이고 관리를 잘해요. 그래서 거의 그냥 털어만 가고 그리고 시험 시간이 또 이제 모델하고 다 검수가 끝나면 들어가잖아요. 시험 보러 들어가잖아요. 시험 보러 들어가면 이제 모델은 나중에 들어오고 이제 시험 수험자가 먼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책상 위에다가 세팅을 빨리빨리 한 5분 후닥닥 해주시는 거예요. 후닥닥 해주시고 그 다음에 뭐 물티슈도 꺼내놓고 이제 각티슈도 꺼내놓고 클렌징 제품도 또 꺼내놓고 잠깐만요. 죄송해요. 뭐라고요?
부정행위 방지. 혹 감독관이 아시는 분이 있을 때 특정 부위, 특정 타투 점수 주세요. 할 가능성 때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타투로 인해서 식별이 가능하다? 그런 거죠? 내가 아는 사람, 나 여기에 지금 타투 있으니까, 이렇게, 얘랑 피하 식별이 가능해갖고, 그렇게 해서 저기를 가리는구나. 감독관하고 짜고 치는 고스톱이 될까봐, 굳이 막 그 정도까지 해서, 그런가? 그리고 감독관이, 그런 감독관이 어디로 어떻게, 이렇게, 감독관도 제가 알기로는 뺑뺑이 돌거든요. 뺑뺑이 돌아서, 이게 계속 거기만 보시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걸릴 확률이 몇 프로나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한번 가망성도 있다고 생각해요. 부정행위 방지, 그럴 수 있지. 그렇대요. 타투를 가리는 이유는 또 부정행위 방지 때문에 또 그렇게 한다라고 하네요. 맞아, 그럴 수도 있어. 가면 어쨌든 좀 감독관이 뒤에서 이렇게 쓱 지나가면 떨리더라고요. 지방에는 또 같은 곳이 배정받는 곳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러게. 제가 아시는 분도 감독관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서울권 같은 경우는 여기 왔다 저기 갔다가 그러고 또 세트로 안 움직이시고 다 각자 찢어서 가기 때문에 뭐 서울 쪽은 좀 그런 가망성은 좀 희박한데 지방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네요. 그쵸? 그래도 쫄지 마세요. 감독관도 어차피 보시고 이게 지금 시험이 몇 점을 더 주느냐가 아니라 100점 만점에서 몇 점을 깎느냐 같은 방식의 배점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안 걸릴 건 안 걸릴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감기가 막 너무 걸렸어갖고. 그러니까요. 9시가 아니라 10시 정도나 돼야지 편안하게들 다들 보실 수 있구나. 일도 끝나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내년부터는 메이크업 상시로 바뀔 수 있다고. 물론 12월에 공고가 나오겠지만, 공지가 쓰겠지만, 지금 네일 아트도 마찬가지고, 메이크업도 1년에 4번 보잖아요. 자주 보는 게 지금 헤어랑 피부 이렇게 자주 보는데, 이제 상시로 바뀌면 1년에 4번이 아니라 1년에 뭐 12번, 많게는 24번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손가락이 왜 이래. 어쨌든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떨어지시더라도 다음 시험에 바로 또 응시를 하실 수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좀 유리할 수도 있고 더 어려워질 수도 있고 그래요. 시험을 보러 가시면 먼저 4과제가 한 번에 나와요. 1과제, 2과제, 3과제, 4과제. 그쵸? 아무래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카페 보시면 알겠지만 2년 정도를 보통 정식 그런 국가시험으로 채택을 하면 보통 2년 정도가 그런 계도기간 아니면 시범기간 이렇게 두고 합격률을 이 정도 되겠구나라고 해서 맞춰놓고 그 다음에 바꿔서 뒤집으면서 확 줄여버리죠. 합격률을. 그러니까 현업에 있었던 분들이 시험 없이 자격증이 없이 일하셨던 분들은 이제 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 따라고. 그쵸? 1과제부터 4과제까지 한 번에 다 알려줘요. 근데 어떤 데는 1과제 끝나고 2과제 끝나고 알려주는 데 있는데 대부분 1과제, 2과제, 3과제, 4과제 다 알려줘요. 그러니까 1과제, 2과제, 3과제, 4과제 다 알려주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시면 돼요. 1가지 때부터 이렇게 하고 1, 2, 3, 4 나오잖아요. 로맨틱, 예를 들어서 로맨틱, 그레타 가르보, 한국무용, 그 다음 속눈썹 이렇게 나오면 머릿속에 다 잘 생각하시면 돼요. 아, 창원은 각 시간마다 알려주세요. 창원은 어려운 도시네. 아, 창원은 내려가면 안 되겠다. 창원 하니까 옛날에 친구랑 창원 내려갔었는데, 오우, 창원 완전 도시가 끝내주던데요. 뭐 그렇게 놀 거 많고, 막, 먹을 거 많고, 그게 밀집 지역은 진짜, 창원 후덜덜해요. 안 가보셔서 창원 사세요, 지금? 어쨌든 일과제 그래도 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과제에 맞춰서 그러면 속눈썹 빼놓기가 조금 불편하겠네요. 음, 맞다. 아, 통영에서 하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통영에서만 하시는 게 아니라 창원이 집이 아니라, 통영에서 시험을 보러 창원으로 나오나요? 통영 자체에선 시험 못 봐요? 아, 되게 멀리 가서 시험을 보셔야 되네. 힘드시겠다. 이손님 되게 힘드시겠어요. 어쨌든 참 부산은 부산대로 뭐 그쪽 지방은 통영은 창원에서 창원 아님 부산. 그렇구나. 이틀 전에 부산 갔다 왔는데 감기만 걸리고 왔어요. 엄청 걸렸어 왔어요. 지금 목소리도 잘 안 나오고 기침 많이 나오는데 억지로 참고 있어요. 그 그래서 만일에 1과제가 한 번에 다 나온다면 속눈썹은 바로바로 이제 1과제 때 끼고 빼놓고 다른 거 집어넣고 2과제 때 거 빼놓고 집어넣고 하면 되는데 보통 그래도 일단은 모르니까 각자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서울 거는 거의 1, 2, 3, 4과제 다 한 번에 나오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웬만한 하나의 그 케이스 하나 빈 케이스 가져가셔갖고 속눈썹은 담아놓고 빼서 1과제 시작할 때 담아놓고 내려놓고 다른 건 내려놓고 쓰시고 2과제 때 또 담아놓고 그렇게 쓰시면 속눈썹 헷갈리실 일은 없으실 거예요. 속눈썹 위에 뭐 이렇게 적혀 있는 거 다 지우시는 것보다 가져가셔서 이렇게 빼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안 헷갈리고 속눈썹 작업하는데 무난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꼭 주의할 점이라는 거가 있는 게 감점률, 그러니까 뭐 쓰레기봉투도 매 시간 갈아주는 게 좋아요. 누구는 진짜 무슨 되게 큰 거 갖고서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다 써도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보다는 4개 그냥 가져가세요. 그래서 다 4개 다 말아서 넣으시고 하나 1교시 때 거 쓰신 거, 2교시 때 거 쓰신 거 이렇게 다 해서 매 시간 갈아 놓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세척은 소독은 매 시간 한 번만 하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계속 뭐 닦아주고 그러면은 메이크업 시험이 아니라 청소 시험 뭐 그런 소독 방역업체 시험을 봐야지. 그건 소독은 한 번만. 그래서 시간을 줄여주세요. 뚜껑은 집어 넣지 마시고요. 살짝만 돌려서 열어놓으세요. 뚜껑은. 그래서 내가 쓰기 쉽게 열어서 놓고 쓰시고 다시 조금만 해서 왜 뚜껑을 저는 닫아놓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게
그 파우더 있죠? 가루분. 이거 떨어뜨려 갖고 난리 난 사람도 많고, 그 은색 그 펄 있죠? 펄, 화이트 펄. 그것도 건드려 갖고 쏟아 갖고 아수라장 된 거 봤어요. 그래서 항상 뚜껑은 살짝 이제 완전 꽉 아니고 열기 쉬울 정도로만 이렇게 해놓고 정리를 해놓으시는 게 나은 것 같아요. 뚜껑을 해봐야 뭐 파우더 통하고 뭐 별거 없잖아요. 파운데이션하고 이 정도. 그때그때 뭐 빠르게 손만 조금 빨리 하셔갖고 이렇게 갖다가 쓰시면 될 거예요. 이제 다들 긴장이 조금씩 되시겠습니다. 수염이랑 속눈썹은 화장품 말고 케이스를 좀 따로 해서 가져가세요. 그래서 4교시 때 뭐가 나오든 그거 하나만 딱 꺼내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보통 이런 그렇게 네모난 케이스 있거든요. 케이스에다가 담아놔가요. 한 요만한 거 케이스에다가 속눈썹과 재료들 이렇게 담아서 4교시 때 속눈썹이 나온다 그러면 그거 가서 쓰세요. 꺼내가서 이거 가지고 꺼내가세요. 쓰세요. 그러면 그 안에 이제 뭐 가위랑 아니 그 가위랜다. 속눈썹이랑 글루랑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마네킹만 따로 빼서 세팅하고 수건 다시 깔고 수건도 매시간 가를 필요는 없으세요. 수건 매시간 가르실 필요 없고 꼭 많이 지저분했던 안 지저분해지게끔 쓰시면 되고 그래서 수건이 안 지저분해지려면 페이퍼 타올을 하나 갖고 가서 매시간 거기다가 이제 브러쉬도 닦으시고 그 페이퍼 타올에다가 이제 컬러도 좀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쓰시면 돼요. 그 손에다가 이렇게 묻히는 거 감점 대상은 아니지만 감점 대상은 아닌 것 같아요. 대부분 이렇게 쓰는데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차라리 그냥 립스틱 색깔분도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다 줄이 이렇게 다 거져 있어. 원래 해도 되는데 해도 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뭐 감점 요소가 발생할 것 같으면 아예 그냥 안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가 방금 뭐가 생각났었는데 거울. 꼭 거울 하나씩 가져가시고 그래서 클렌징 하실 때 이제 모델한테 줘갖고 거울 보게끔 자기가 지우게끔 내가 안 지워지니까. 그리고 모델들이 뭐 친한 지인들이면 모르겠는데 화장 그렇게 오래 하고 모델한테 미리 좀 얘기를 하세요. 짜증내지 말라고. 뷰러 할 때 손 닿으면 안 된다는데 어떻게 하냐고요? 뷰러 할 때 저 면봉으로 하는데 면봉으로 얘 면봉, 얘 뷰러 눈 감으잖아요? 눈 이렇게 면봉을 살짝 아래 보세요. 아래 보세요. 아래 보잖아요. 살짝 들어놓고 그대로 올려요. 이렇게. 생각보다 저 면봉을 많이 써요. 왼손으로 면봉으로 잡는 거 대신 이렇게 눈 올리는 거를 살짝 올려주셔서 쓰시면 돼요. 뷰러. 해보세요. 근데 메이크업 하는데 좀 손 닿지 말라고 하는 거는 좀 어거진 것 같아. 손 안 닿고 어떻게 메이크업을 해. 소독도 다 했겠다. 손 좀 만질 수 있게끔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면봉은 따로 그런 왜 그 통 있잖아요. 면봉. 저는 보통 그 뭐지? 위스키 마실 때 쓰는 스트레이트 잔 있죠. 그거 하나 넣어주거든요. 유리는 상관없어요. 깨끗하게 닦아서 면봉 쓸 만큼 4시간 거기다가 이렇게 담아놔요. 스트레이트 잔. 아무것도 안 적힌 스트레이트 잔 있잖아요. 거기다 이렇게 꽂아 놓으면 돼요. 유리잔. 또 다른 궁금한 거 없으세요?
정혜님은 진짜 많이 아파 보이지 않아요, 저? 시험 시간에 시험 다 보고 나시고 이제 뭐 그쵸, 목이 지금 많이 갔어요. 원래도 가 있는데 원래 상태도 목이 좀 안 좋은데 더 안 좋아졌어요. 기침을 하도 해야 됐더니 안 그래야 되는데. 자, 여기 계신 분들은 추천 한 번씩만 꾹 눌러주세요. 이렇게 이거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뿅뿅뿅뿅뿅. 땡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개. 그때 한번 제가 보여드렸는데 그 책상이 좁아도 수건 한 장에다가 다시 세팅할 수 있어요. 정혜님 혹시 카페 등록되셨나요? 저희 카페 오시면 제가 한번 세팅한 거 실제로 세팅하는 정도에 대한 사진을 한번 올려봐 드릴게요. 책상이 작아도 다시 한번 그 카페에다가 질문 한 번만 올려주시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답변으로 사진 한번 해서 올려봐 드릴게요. 세팅 어떻게 하는지. 이거를 지금 프로그램을 다른 걸 썼더니 자꾸 충돌이 나서 그런 걸 못 올려요. 여기에 지금 여기에 이렇게 분칠하는 남자 여기 이렇게 카페 주소도 있고 있어야 되는데 슬프다. 이게 근데 지금 이렇게 실시간으로 스트리밍하는 게 더 빨리 전달되긴 해요. 부딪힘이 없어서. 또 어떤 정보들이 좀 원하세요? 뭐 뷰티나 이런 것들 좀 궁금해하는 거 없으세요? 나중에는 그런 거 좀 해보고 싶은데. 카페 이름이요? 노이즈가 많아요? 노이즈라고 하면은 지지직거리나요? 네이버에 매국자치 치시면 돼요. 매국자치 이렇게 치시면 으로 들어가셔도 되고요. 소리가 지지직? 야, 이것 때문에 그런가? 마이크 상태가 별로 안 좋죠. 어떡하지? 뭐 안 좋다 그러면은 내 몸 상태 같아 지금. 그러니까 컴퓨터 이번에 이거 하라고 친구가 좋은 거라고 사다 줬는데 좋은 거긴 한데 제가 잘 못 다루는 것 같아요. 저도 국산인데 저도 맞아야 되나요? 그러니까 국산은 때려야 되나요? 국산은 팔레트에다가 그거는 그 사람마다 좀 틀린 것 같아요. 팔레트에다 덜어서 저는 보통 닦아 놓거든요. 어차피 팔레트가 쓰일 때가 처음에 쓰이고 제 얘기 아니죠. 국산 얘기 제 얘기 아니죠. 팔레트가 처음에 쓰이고 이제 메이크업 베이스랑 파운데이션 요거 쓰실 때 쓰이고 마지막에 뭐 립 색깔 컬러 좀 조색할 때 요때 쓰이는데 그때 그냥 빠르게 쓱 닦아서 탁 세워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바구니 가져가잖아요. 보통 바구니에다가 세팅하시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바구니에다가 이렇게 세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국산은 맞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 나 국산 컴퓨터가 잘 되다가 갑자기 이 노이즈 지금 컴퓨터 노이즈 때문에 그러나? 이 소리예요? 지금 잡았는데 안 들리나요 이제? 진짜 모르겠다. 어쨌든요. 이제 이게 맞나 보네. 덜덜거리나 보네.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고 이러면 시간 가는지도 모르고 재밌는데 어쨌든 내가 하는 거에 좀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뭘 또 해드려야 되는지 진짜 모델을 해보고 싶은데 보시는 분 중에서 모델 좀 해주실 수 있으시면 직접 시연이랑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모델에 따라서 사실 메이크업 하는 저요? 이거 이거 그러니까 메이크업도 눈 모양에 따라 틀리고 라인에 따라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눈썹에 따라 좀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메이크업이 파운데이션 브러쉬 하나만 쓰시면 돼요. 굳이 쓰시라면 2개 정도, 하나는 메이크업 베이스용, 하나는 파운데이션 브러쉬, 2개 정도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모델이 한 모델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개 쓰실 필요 없으시다라는 거. 2개만 갖고 가셔갖고 하나는 파운데이션, 하나는 죄송합니다. 하나는 파운데이션, 하나는 그 메이크업 베이스 용으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굳이 안 쓰셔도 돼요. 이렇게 그 스펀지에다가 하셔도 메이크업 베이스. 이거 아니에요. 잘못했어요, 제가. 네. 현정님 카페 가입해 주세요.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고 부천한 남자 구독도 한 번만 눌러주세요. 좀 더 다양한 방송을 좀 하고 싶어서 이제 나중에는 이게 아니라 진짜 라이브로 뷰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제 얼굴에 할까요? 저기 씨처럼. 근데 저는 제 얼굴에 메이크업을 못해요. 해본 적이 없어서 되게 어색하더라고요. 한번 이렇게 해봤는데 어떻게 하더라? 이렇게 해봤는데 전 안 되더라고요. 브러쉬는 이런 큰 브러쉬는 이렇게도 쓰시지만 이게 쓰는 얘 브러쉬 따라마다 이게 뭐 약간 팁이라고 그럴 수도 있는데 쓰는 방법이 다 틀려요. 이렇게 옆에서 보시면 이렇게 좀 눌려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넓은 면적을 쓰실 수도 있고요. 얼굴이면 넓게 잘 붙여서 그죠? 이 눈두덩이나 이렇게 뭐 넓은 면적 펴줄 때는 옆으로도 쓰이지만 그니까요. 존경스럽습니다. 그 어려운 걸 여자분들은 맨날 화장을 하고 계시죠? 진짜 존경스럽습니다. 자, 발색이 좋으려면은 가루가 좀 많이 묻어야 돼요. 가루를 많이 묻혀서 얘를 좀 지그시 눌러서 브러쉬 휘는 거 보이시죠? 살짝 지그시 눌러서 특히 레오파드 같은 거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금 눌러서 얘를 잘 비벼서 그라데이션. 그리고 이 끝대로 선을 쓸 때는 이 끝으로 쓰시고 면을 쓰실 때는 약간
눕혀서 쓰시고, 액기손가락은 항상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이렇게도 쓰지만 이렇게도 쓰시죠, 대부분. 메이크업이 늘지 않아요? 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하는 게 많이 따라해보는 게 좋아요. 제품을 바꾸는 것보다는, 아니, 제품 바꾼다고 뭐 그게 드나?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요. 어느 젤 라이너가 좋다, 어떤 게 뭐 잘 그려진다, 어떤 게 그려진다 해보면 똑같아. 왜 나는 안 되지? 그 쇼핑몰 왜 그거 있잖아요. 모델이 입어서 되게 예쁜데 전후 사진 틀린 거. 제품이 아니라 연습을 좀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을, 그냥 보통 메이크업 하실 분이, 이건 뭐 그냥 국가자격증 얘기는 아니지만 물론 뭐 포함될 수도 있어요. 내가 만들고 싶은 눈매를 먼저 정혜 씨가 그런다고요? 먼저 좀 상상을 하세요. 그래서 이런 눈썹이면 이런 눈을 갖고 싶다 그러면 그 눈에 맞게끔 섀도우를 범위가 어느 정도 어떻게 해서 그라데이션 어떻게 하고 이런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하시면, 그러니까 보통 메이크업이 눈매에서 되게 많이 좌우를 하거든요. 이렇게다가 처진 눈에다가 살짝 이렇게 처진 눈에다가 이 라인을 그대로 따라서 조금 더 길게 그리면 예쁘대. 그래서 이렇게 길게 그리면 더 처져 보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잘 보셔갖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메이크업에, 제가 생각했을 때 뷰티 메이크업에 한 50% 이상은 피부가 먹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뭐 브러쉬라고 하면 뭐 보통 제일 잘하시는 피카소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워낙 비싸서 그렇지. 저는 사실 피카소 말고는 아무거나 막 브러쉬도 막 쓰고 막 그렇긴 해요. 인모를 써갖고 뭐 이게 좀 얼굴에 다 썼을 때 따갑지만 않을 정도면 브러쉬가 뭐 그렇게 저는 크게 차지한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고, 섀도우 같은 경우는, 아이섀도우 같은 경우는 로드샵 거 중에서 추천을 해드리면 머티드 있죠? 그게 좀 발색이 좀 좋더라고요. 근데 좋은 아이섀도우라는 게 뭐가 좋은 아이섀도우인지 그 기준점이 없어서 저는 일단 발색은 거기게 좀 좋더라고요. 그리고 맥 거 좋고, 저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브러쉬. 그냥 일반 학원에서 썼던 그냥 그런 브러쉬예요. 프로페셔널하고 써있는, 어디 거라고 하면은 학원 홍보하는 것 같아서. 저는 아무거나 다 써요, 브러쉬는. 만들어도 써요. 뭐 팁 브러쉬 같은 거는 조그만 거 뽀개갖고 쪼개서 이렇게 길게 만들어서 쓰기도 하고 하는데, 팁 브러쉬를 좀 잘 쓰실 수 있으면 발색이 좋거든요. 팁 브러쉬, 제가 그때 한번 보여드렸던 눈두덩이에 그 화이트 바르는 데는 팁 브러쉬가 왔답니다. 정말 좋아요. 꼭 그거를 저는 널리 퍼뜨렸으면 좋겠어, 팁 브러쉬를. 그게 발색 내기에 진짜 좋아요. 이제 다른 질문들은 없나요? 이렇게 오셔갖고 질문해 주시고 그러시면 저는 즐겁게 방송도 하고 얘기도 하고 또 이런저런 것들도 하는데, 어쨌든 항상 뭐 화요일날 목요일날 좀 정해져 있어서 9시에 안 하면은, 9시부터 저는 보통 10시가 좋은데 시간이
9시 때가 좀 그러면 9시 반이나 10시에도 할 수 있거든요. 그때가 괜찮으시면 그때로 시간대로 옮기든지 9시면 9시에 하든지. 그래서 어차피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이야 메이크업 자격증 따시려고 오시는 분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본인들이 가져갈 팁들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누고 지금 아까 전에처럼 이소님처럼 창원에는 그렇지 않다 뭐 이런 정보도 좀 주시면 제가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창원에는 한 번에 1, 2, 3, 4과제를 다 알려주지 않습니다. 매 시간 알려줍니다. 창원의 뭐 이손 리포터였습니다. 뭐 이런 느낌? 좋은 거 뭐 쓰시다가 좋은 제품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은 이런 제품이 좋다 그러면은 써보시고 또 다음 분들을 위해서 많이 공유를 해주시고 하시면 좋죠. 저만 떠들려니까 그 느낌 아니까 그죠? 재밌어. 카페도 요즘에 조금 힘들어요. 사실 이게 라이브를 한다라는 게 뭔가가 그렇다고 제가 지금 메이크업을 막 하면서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는 게 아니라 혼자서 일단 계속 주저리 떠들면서 제가 아는 것들 그다음에 뭐 원하시는 정보를 받아서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차라리 뭐 혼자서 하는 것도 뭐 상처 분장을 혼자 해라 그런 거 아니면 뭐 전 셀프 메이크업은 못하니까 그렇지만 그런 거보다도 이렇게 혼자 떠드는 게 좀 힘든 것 같아요. 펑크 과제 빼고는 고체 파운데이션하고 리퀴드 파운데이션을 섞어서 해도 돼. 고체 파운데이션이라는 거는 스틱을 얘기하나요? 이렇게 돌려 쓰는 스틱? 딱딱한 거 컨실러? 아니면은 골드 펄 느낌만 나면 되냐고요? 네, 골드 펄 느낌만 나면 돼요. 동그란 용기에 든 거? 걔는 크림 파운데이션이라고 해요. 잠깐만요. 자, 얘는 이렇게 묽은 짜서 쓰는 리퀴드 파운데이션이잖아요. 하면 안 되겠다. 얘는 리퀴드 파운데이션이고 얘는 크림 파운데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쓰시라는 것도 제가 좀 반쯤 열어놨거든요. 이렇게 놓고 내려놓고 쓰시다가 이제 얘 쓰실 일 있으면 빨리 열어서 쓰시고 반쯤 닫아놓고 이렇게 쓰시면 되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스틱 얘는 엄청 하드해요. 딱딱해요. 얘는 컨실러용이에요. 근데 보통 무대에서 쓰는 정도의 그 저기라서 무용할 때 쓰는 보통 무용할 때 많이 쓰거든요. 얘는 제 거 영상 보신 적 없으시죠? 현정님? 저는 이거 두 개를 거의 다 섞었어요. 얘는 뭐가 좋아요? 커버력이 좋고 얘는 발림성이 뻑뻑해지지 않게 윤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얘를 적절히 조합해서 쓰시면 그리고 발림성도 좋고 커버력도 좋아서 기미 주근깨 정도는 한 방에 가릴 수 있다라는 거. 대신에 얘만 발랐을 때보다는 조금 두껍고 얘만 이 리퀴드를 발랐을 때보다는 조금 두껍고 얘만 발랐을 때보다는 조금 얇고 대신에 얘보다는 커버력이 좋고 그죠? 얘보다는 빨리 바를 수 있고 만나면 새로운 그렇게 좀 커버력 좋은 리퀴드 제품이 탄생을 한다라는 거. 비율로 따지면은 뭐 저는 50대 50 아니면은
그 과제마다 좀 틀린데 뷰티에서는 얘를 좀 많이 써요. 1과제에서는 얘가 한 70, 얘가 30. 그 다음에 50대 50. 2과제부터 50대 50. 왜냐면은 시대 메이크업이랑 캐릭터 메이크업은 조금 두껍게 하셔도 돼요. 왜냐면 뭐 지금 그렇게 뷰티는 아니잖아요. 거의 보통 무대 분장이나 캐릭터 위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색깔 선정만 잘 해주시면. 그리고 보통 저는 2과제에서부터는 21호랑 밝은색 크림 파운데이션을 많이 써요. 왜냐면 다 응? 점이 완전 커요?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점이 완전 크면 이렇게 일자로에서 만져봤을 때 오돌도돌한 점이면 커버가 잘 안 돼요. 확실하게. 그때는 컨실러를 쓰셔갖고 커버를 해주시고 주위에를 잘 그라데이션을 시켜갖고 가볍게 마무리를 해주세요. 완벽하게 커버를 할 수는 있죠. 많이 두꺼워지겠죠. 그만큼. 근데 점이 크거나 그러면 완벽하게 커버하실 필요 없어요. 그것도 뭐 사람인데 어떻게 그걸 뭐 완벽하게 커버를 합니까? 대신에 뭐 정말 그러니까 그런 거는 돼요. 만일에 근데 그레타 가르보인데 여기에 점이 있어 모델이. 그럼 커버해야죠. 마릴 문로 되기 전에. 그거는 잘못 찍은 것 같아요. 이런 데는 잘 커버해야 돼요. 트위기 같은 경우는 트위기는 원래가 뭐 그 약간 원래 트위기 모델 자체가 약간 주근깨도 있는 컨셉이에요. 근데 그렇게 트위기는 그렇게 그래서 깨끗하게 피부 표현을 먼로 자리에 점 있으면 큰일 나요. 그렇게 피부를 깨끗하게 표현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좀 주근깨가 있다 그러면 그 정도 그냥 트위기는 얘 하나로만 커버하셔도 돼요. 메이크업 베이스. 그래도 충분히 트위기는 가능하다라는 거. 주근깨 잡티 정도. 근데 막 이렇게 막 여드름 이런 거는 모공 이런 건 안 돼요. 모공이 넓거나 이러시면 커버를 해주셔야 되고 모델 선별 잘 해서 가시겠죠 뭐. 모델 정말 중요해요. 이왕이면은 손이 들어가는 모델을 쓰시는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점 뭐 이런 데 있어도 되게 곤란해요. 이상 그렇다고 하라고 눈썹 가리는 거요? 요즘에는 그래서 그쵸 모델 구하는 거 어렵죠. 저도 모델 구해주긴 하는데 그래서 저는 모델 그 알바 쓰는 알바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 두어 세 번 쓰면 알아서 척척 쥐들이 다 하더라고요. 어차피 모델 구하시면 뭐 얼마 해갖고 쓰기도 하고 가족 친지 구하시면은 연습하기가 편하고 모델을 돈 주고 구하면은 그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처음 만져보는 얼굴이라 좀 어색할 수도 있고 그리고 가족 친지나 있으면 뭐 정말 예쁘신 분들이면 뭐 피부가 고우신 분들이라면 몰라도 연습을 계속 했기 때문에 익숙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도 의외로 손이 많이 갈 수도 있고 아직 다 모델 못 구하신 거예요? 설마 그러진 않으시겠죠? 그레타 가르보 같은 경우는 눈썹을 저 같은 경우는 제일 먼저 그냥 스프리트 검으로 쫙 붙여놓고 왁스 저는 거의 잘 안 하거든요. 그냥 붙여놓은 상태에서 마르면 바로 그냥 해버려요. 어차피 그 더머왁스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도 잘 모르고 왁스하다가 시간 가버릴 바에는 그냥 스프레이트 껌 쫙 발라서 해놓고 나머지는 그 크림색 섀도우로 나중에 끝나고 나서 눈썹 다 그리고 나서 크림색 섀도우로 살짝 더 지워주고 그 위에다가 화이트를 올려요. 어차피 눈썹뼈
메이크업에는 이 눈썹뼈 쪽에는 화이트하게 좀 많이 칠하는 편이라서 돌출되게끔 표현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이과지에서부터는 저는 거의 다 21호, 21호의 밝기에, 원래, 그니까, 21호 밝기에 약간, 이것도 21호 정도의 같이 밝은색 톤을 거의 다 깔아서 써요. 외국인인데, 우리보다는 얼굴이 밝을 거 아니에요. 모델 자체가 백인들인데, 다 뭐, 그레타 가르보도 그렇고, 마릴린 먼로도 그렇고, 트위기도 그렇고, 그죠? 다 백인이죠? 아, 스프리트 껌만 사용하는 게 저는 더 훨씬 편하더라고요. 굳이 뭐 검까지 쓸 필요가 있나? 그리고 모델 눈썹이 거의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저는 안 써버려요. 그냥 그, 이 크림 파운데이션의 아이보리색 있죠? 하얀색 아니고 아이보리색. 그걸로 눈썹 결로 반대 방향으로 한 번만 쓱 문지르면 없어져요, 그냥. 어차피 뭐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그것만 잘 없애주면 되니까. 그 옛날에는 스프리트 껌이랑 꼭 쓰세요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안 써도 된다라는 얘기가 있어갖고 그거는 확실하게 한번 알아보고 알려드릴게요. 모델 진짜 모델 구하는 거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다들 모델 구했냐고 그러면은 넋 놓고 있더라고요. 구해주시는 거 아니세요? 아닌데요. 저 구해주지 않는데요. 모델, 그렇죠.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모델 구하기가 진짜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저야 뭐 레슨 하시면서 레슨 하신 분들 상대로 꾸준히 모델을 쓰시니까 저는 모델 쓰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그분들한테 부탁하는데 때로는 저도 이제 그 공고에 올려요. 모델 지원하실 분 해갖고. 그러면은 한 뭐 하룻밤에 20, 30명 쭉 나올 수도 있어요. 거기서 착착 고르시는 거예요. 저는 모델비는 10만 원을 줘요. 근데 거기에 한 번 연습할 수 있게끔 오셔갖고, 왜냐면 연습을 해야 되는 게 눈이랑 봐야 되거든요. 눈이랑 얼굴 모양이랑 피부랑. 먼저 면접을 보죠. 한번 만나서 피부 상태는 어떻고, 눈썹 상태는 어떻고, 어, 그렇게 해서 미리 사전 검사를 하고, 연습을 한번 하고, 그리고 시험장에 갑니다. 자, 다른 거 궁금한 것들은 없으신가요, 이제? 마를린 먼로 아까 전에 얘기 나왔었는데 마를린 먼로가 입술이 생각보다 두꺼워요. 홍두깨 입술처럼. 약간 하트가 산이 보통 우리가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산이 그게 아니라 이 산 부분이 약간 더 뒤쪽에 있어요. 그래서 완만한 동상같이 그게 좀 포인트인 것 같아요. 밑에야 뭐 아래 좀 넓적하게 그리면 되는데 그 산의 위치를 약간 뒤로 뺀다라고 생각하면 되실 것 같아요. 둥그렇게. 그렇게 하시면은 말을 못는 입술 그리시는데 뭐 그렇게 문제 없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눈썹이야 뭐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유성 모양 이렇게 떨어뜨려서 그 꼬리를 이어서 붙이는 걸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메이크업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쉽게 쉽게 하면 뭐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시간도 좀 됐고 이제 1시간 또 30분이 또 다가갑니다.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카페에다가 글 올려주시고요. 또 궁금한 거 모아서 다음 주 화요일 날 또 방송을 하겠습니다. 좀 궁금증이 좀 많으면 제가 방송거리도 많고 얘기할 것도 많은데 이제 다들 안 궁금하신가 봐요. 그죠? 자, 시험 잘 또 준비 잘 하시고 오늘 밤도 또 나잇 하세요. 좋은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죠? 시간이 후딱 가요. 1시간 반. 혼자서 딱 들어와 있었을 때 이렇게, 아, 언제 들어올까 이렇게 외로우면은 안 되는데 이러면 있는데 한 두세 분만 훅 들어왔다 나가셔도 시간이 금방 가요. 제가 떠들고 얘기하고. 자주 좀 들어와 주세요. 없으면은
못 살 것 같아요. 막 이래. 클렌징 제품이요? 뭐 지금 알려드릴게요. 저는 보통 그 뭐지? 티슈를 쓰니까 사람마다 틀려요. 어떤 제품이 잘 받는지. 그거 클렌징 제품은 모델한테 물어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너는 무슨 클렌징 제품을 쓰니? 라고. 그게 잘 지워져? 대신에 그 눈에 지우는 오일 있잖아요. 아이린 뭐 그게 어디 게 좋더라? 토니 땡땡 토니 모땡 거기 거 좋아요. 8,000원인가? 막 흔들었으면은 탁 해갖고 혹시 알아요? 압축 동전? 아니 압축 물티슈? 동전 요렇게 뭐 알스탄 같은 뭐야 나프탈렌 같이 생긴 거? 나프탈렌 같은 거? 요렇게 동그랗게 생긴 거? 거기다가 탁탁 떨어뜨리면은 떨어뜨리고 물이랑 물 조금 섞고 50대 물 한 30, 얘 이렇게 섞어갖고 쫙 얘가 쫙 빨아들이거든요. 커지잖아요. 그 열봉 마냥 쫙 커지면 코인 티슈 나프탈렌이란다. 코인 티슈 거기다가 해갖고 이렇게 접어갖고 쫙 닦으면 짱이에요. 휴대성도 좋고. 저는 그래서 어디 뭐 클렌징 많이 할 때 같으면 그 코인 티슈랑 가지고 가서 쫙 부어서 써요. 쭉 올라와요. 그래 모를 수도 제가 사실 메이크업은 하긴 하지만 요즘에 진짜 수많은 제품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수많은 제품을 다 외울 수도 없고 다 사용해 볼 기회도 없잖아요. 기껏해야 이제 일할 때나 좀 써보고 그러는데 오히려 제품 추천은 제가 좀 더 많이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제품이 더 좋다, 이건 뭐다. 그러니까 그걸 제가 써보고 싶은데 제가 일상에서 메이크업을 해보면 제 얼굴에다 하면은 진짜 저 욕심이 너무 많은데 가서 맨날 메이크업 그 화장품 가게 들어가면 테스트만 하다 나와요. 이건 어떻고 테스트하고 얘는 어떻고 손등에다가 되게 이상하게 보죠. 요즘 시대가 그런데 좀 이상하게 보네. 아저씨라 그런가 내가. 그래갖고 1대1 프라이데이요? 좋다. 속눈썹 연장 풀 있잖아요. 연장이래. 통 속눈썹 붙이는 거 이니스 땡땡 거 좋아요. 그 듀오 풀보다 훨씬 좋아요. 제가 써봤는데 그게 훨씬 이물감도 없고 붙이는 것도 편안하고 이니스 땡땡 거 아마 얼마더라? 얼마더라? 어쨌든요. 이렇게 생긴 거 있어요. 돌려서 써서 빼는 거. 알라인? 섀도우 좋다. 일상적으로 쓰시는 거 쓰시면 좋겠다. 오, 좋은데? 나 지금 뭐 달려가야 되나? 토끼러브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많이 어렵다면 어렵고 쉽다면 쉽지만 쉬워야죠. 열심히 하시면 쉽게 될 거고. 그냥 분위기에 놀려서 그런 거지. 사실 다 알고 보고 따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닌 게 아니지만 그래도 지나 보면 또 그냥 추억이 될 수 있을 정도? 헉! 이제 필기도 토끼러브님 필기도 이제 상시로 바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많이 있을 거예요. 내년부터 필기가 이제 뭐 1년에 4번 있는 게 아니라 필기도 이제 자주 있을 거라고요. 월마다 있을 거예요. 이게 12월 초 정도 되면 다
다 나오거든요. 다시 공지가 뜰 것 같은데. 어쨌든. 러붕님님, 저 이제 방송 중단 이제 그만, 오늘은, 어려워질 것 같아요. 상시로 바뀌면 좀 어려워질 것 같은데, 그 피부 같은 경우가 약간 그런 케이스거든요. 처음에 좀 되게 많이 쉬웠다가 피부가 좀 어려워졌어요. 시험이. 그쵸? 피부도 2년 바뀌고, 그거는, 저는 헤어는 저도 해봤는데 어렵더라고요. 요즘 헤어 더 어려워졌죠. 메이크업 빠지고 나서 뭔가 더 막 염색에 막 더 들어가 있죠. 그 머리 쥐나는 줄 알았어요. 손가락에 진짜로 이렇게, 나름 내가 손재주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헤어 힘들어요. 일단 메이크업을 먼저 따시면 헤어, 이렇게, 보통 학원에서 준비하면 그렇게 많이 준비하죠. 헤어 준비하면서 메이크업 준비하시고, 그렇게들 학원에서 많이들 얘기를 해요. 내년에는 더 일단 합격률이 올라가는 건 모르겠고 기회가 좀 더 많아진다라는 거. 그래서 전혀 뭐 떨어져도 쪼실 필요 없고. 그래요? 헤어 독학 진짜 어려운데. 저도 제가 헤어 독학하면서 따보려고 그랬었는데, 물론 저는 이제 시간이 좀 없어서 사실 해놓고 말고 뭐 파지 갖고 말고 이런 거 했었는데 너무 시간이 없어서 못 땄어요. 그래서 헤어를 했었으면 헤어도 했었을 텐데. 독학 어려워요. 엄청 어려워요. 독학 어렵습니다. 그래서 메이크업도 사실 독학 어려워요. 독학이 쉬운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봐주고 이게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이거를 봐주는 것 자체가 되게 커요. 되게 큰데 그걸 모르니까 내가 해놓고도 이게 잘 된 건지 잘못된 건지 어디 가서 물어볼 수도 없고. 그죠? 처음에 좀 가위 잡다가 저 손 막 이렇게 쥐나는 줄 알았어요. 막 이렇게 돼갖고 뭐지? 밥 먹는데 젓가락 잡는데 손가락이 막 처음에. 그랬고, 남자들은 쓸데없이 쓸데없는 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저 가위 되게 잘 돌려요. 그래서 어디 가서 처음에 그 연습할 때 가위만 돌리면 무슨 디자이너 한 5년 차처럼 돌려요. 차락차락차락차락 해서. 결국 못 자른다라는 거. 돌리기만 하고 못 잘라요. 그냥 폰만 이렇게 내는 거야, 이렇게. 이런 거 할 줄 알아? 이렇게 석 죽여 놓고. 나는 안 하고. 이런 거 해야지 다 디자이너 되고 이러는 거야, 이러면서. 그리고 그 돌린 거 갖고 수염 자르고 이렇게. 수염 커팅 해드릴게요. 처음에 그 배울 때 디자이너 그 가위 돌리는 게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부터 배웠어요. 못된 송아지, 어쨌든, 먼저 올라간다고. 그쵸. 제가 미더스럼 잡을 때, 그렇게 잡죠. 가위 잡을 때. 이렇게 잡죠. 근데 그렇게 잡는 게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잡아서 가위 커팅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열심히 하시면 가위 돌리는 거고, 커팅하는 것도 그렇고, 다 잘하실 수 있을 것이고요. 미디어션 붙이실 때는 제가 거의 그 영상 좀 다시 찍고 싶기는 해요. 왜냐면, 어쨌든, 좀 더 쉽게 붙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한 번에 이렇게 주르륵 얘를 이만큼 잡고, 얘를 조금 이렇게 비벼서, 넓게 펴서,
촉촉촉촉촉 붙여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딱 눌러놓고 얘도 뭉탱이로 잡아서 착착착착 붙여놓고 이렇게 뽑지 마시고 보통 수염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뽑게끔 해주는데 이거는 초보가 하기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위에 커팅 이렇게 또 한 이 정도 잡으셔갖고 이렇게 수염이 있으면은 이렇게 잡으셔갖고 여기 커팅 하실 때 조금 이렇게 피세요. 피신 다음에 턱 라인이 이쪽이니까 턱 라인을 이렇게 싹 잡아서 놓고 여기서부터 촉촉촉촉 밑에 붙여놓고 이쪽 붙여놓고 하나 더 붙이고 하나 더 붙이고 하시고 커팅 이렇게 하면 되게 쉬워요. 시간도 금방 나오고 그리고 처음부터 다 붙여놓고 그거 수염 속는다고 이제 브러쉬로 살살살 빼지 마세요. 그건 맨 마지막에 꾹꾹 눌러 놓으시고 붙여 놓으시고 윗수염 붙이기 전에 물티슈나 물수건으로 한번 꾹 눌러주세요. 더 잘 붙게. 그러고 나서 가볍게 띄워주세요. 얘들 이렇게 떼지 마시고 천천히 가볍게 이렇게 떼어주시고 수염 붙여주시고 그러고 보니까 내가 오늘 수염 이렇게 모양을 이렇게 잡아놨어야 되나? 이렇게. 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나중에 또 궁금한 거는 또 말씀해 주시고 카페 해주시고 이거 추천 한 번만 눌러주세요. 안 해주신 분들 또 오세요. 현정님도 오시고 다음 주 화요일 날이나 또 들어올게요. 그리고 쓸데없이 뭐 어디 가서 스트레스 쌓이니까 먹방 이런 거 라이브 한번 해야 되겠어요. 침 흘리시게끔. 알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부천한 남자 하루였습니다. 다음에 뵐게요.